자, 그런 의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2025년 2월의 세 번째 주 신통할 탄핵 열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이면 이 헌법재판소 마지막 8차 변론기일 아닙니까? 네. 자, 이 많은 사람들 방송을 통해서 재판 장면 보면서 이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혹시나 윤석열이 권자로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출석한 증인들 말만 듣고 이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오히려 이제 서류나 문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국회 측 변호인단 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등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저쪽 변호인들하고는 네. 상대가 안 되죠. 얼마 전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8대 0으로 네. 이제 인용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변호인도 지금 탄핵이 기각될 거로 믿는 사람은 아마 저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윤석열과 지금 내란 세력들이 이 공개된 재판정에서 하는 이 말들은 결국 다 자기 지지층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 발언입니다. 어떤 법적인 거라보다는 이 정치적 발언을 보는데 그들의 목표는 대선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얼마 전에 지난주죠 대구에서 대규모 이 탄핵 반대 집회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일부 언론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호들갑 떨고 있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혼전 중인 건 또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박사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대구 집회를 탄핵 반대 집회라고는 하지만 실제 특정 종교 단체의 신도들이 그렇죠. 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도시들을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요. 큰 의미 둘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여론조사 역시 일부 기관에서 이게 기획한 조사에서는 이제 윤석열과 이 탄핵 관련한 조사 결과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나오죠. 저는 이 조사는 정치 조사라기보다는 목적을 가진 상업적인 마케팅 조사 같은 그런 성격에 가깝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혼전인 것은 박근혜 탄핵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은 곧 정권을 잃는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탄핵과 관련한 질문을 이 정권을 잃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의사표시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사실 이 패배를 기정사실화해서 보수가 분열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결과를 봤더니 만약에 분열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똘똘 뭉쳐서 여론조사에도 적극 응답하고 또 선거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율보다는요. 대선 구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네. 이 질문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여러 조사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최소 5%에서 10% 정도는 정권 교체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 10%가 적은 게 아니고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전국 지금 190 전체적으로 야당이 190석이 넘었습니다만 이때 대승을 할 때 지역구에서의 득표율 차이는 채 5%가 안 됐습니다. 4.5 이 정도 됐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5% 차이만 돼도 이제 아주 적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그 보수 과표집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개 이제 1000샘플 조사하면 한 100명 정도 보수 과표집이다 하면 6, 7% 정도 더 민주당이 높다고 이렇게 그렇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남기 박사님이 NGI 지수라고 이제 하셨는데, 자, NGI 지수라고 해서 보수와 진보의 수를 동수로 이렇게 보고 계산하는 방법 아닙니까? 자, 요즘 같은 이 보수 과표집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 꼭 활용하셔서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박사님, 또 최근 이 유시민 작가, 이 소위 비명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실 정치를 하는 분도 아니고요. 평론가 입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가 먼저 또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인사들이 이제 SNS나 언론에서 이제 비판한 거를 이제 거기에 대한 비평한 거죠.
사실 유시민 작가도 아마 그 본인이 비판한 그분들과 원래 잘 알던 분이라고 더 그렇게 친할 이제 수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한 거는 이 보수 언론들이 그분들의 이 말을 이용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행태들을 기존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뭐 당 내에서 그렇게 크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크게 관심사가 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또 요즘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신문과의 인터뷰 있었는데요. 자, 인터뷰 내용도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인데 아마 뭐 작심하고 이제 좀 길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아쉬운데요. 뭐 당 차원의 논평이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뭐 저도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이제 대선의 패인을 선거가 후보의 비전과 정책 능력의 경쟁으로 갔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비호감 경쟁 프레임으로 갔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근데 여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했죠. 그런 반면에 서울에서는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프레임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문제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초과 세수가 60조나 거쳤는데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고 버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게 선거 프레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쉽고요. 저는 뭐 지금 언론에서 친문 인사는 곧 뭐 비명계 이렇게 지금 등치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 못하도록 그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문은 비명이 아니다. 이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저께는 또 이재명 대표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어제는 또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재밌고 의아한 건데요. 비교감도 안 되지만. 네. 두 연설을 보면 이제 권성동 대표는 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치구조 개혁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다 이제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냥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양당의 전략과 지향점이 지금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즉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연설이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 연설은 제가 보면 하나의 거대한 어떤 국정 설계도 같은 뭐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그래서 아주 구체성과 현실성이 뛰어난 아주 저는 명연설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용어를 쓰셨던데 뭐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죠. 그렇죠. 하지만 좀 저는 어색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아직 입에 짝짝 붙지는 않죠. 네,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한 주간 주요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한 KPI 뉴스 여론조사인데요. 이제 리서치뷰가 이제 2월 9일, 10일 양일간 ARS RDD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도 보수가 114명이 많은 과표집이었는데요. 먼저 대선 프레임 공감도에서 정권 교체 50.7, 정권 연장이 43.7로 정권 교체가 7%가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만 보수 진보 동수로 계산한 NGI로 환산을 했더니 민주당이 8% 정도 앞서는 걸로 나타났고요.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장관을 50대 37.8로 크게 앞섰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이제 주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차트 보시죠. 지난주 갤럽 조사가 없었고요. 리얼미터는 40.8대 42.8로 국민의힘이 2% 앞섰습니다. 윈지코리아 역시 국민의힘이 2.3% 앞서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에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13.9%로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ARS 조사인 리얼미터와 윈지코리아는 보수와 표집이 심하게 나타났고요. 여론조사 꽃은 보수와 진보가 그 숫자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윈지코리아의 경우는 NGI로 환산을 해봤더니 민주당이 10% 정도 앞서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최근 이 여론조차 우리 지난주 했던 거죠. 네. 호남 지역 조작 실체 밝힌 여론조사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아는데 뉴진스를 모른다 해서 2탄이었는데 이것도 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몇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최고는 43%가 넘어서 민주당을 앞서는 아주 이상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죠. 호남 지역을 선택한 응답자에게 자신이 사는 곳 지역번호를 물었더니 25% 이상이 이제 틀렸습니다. 광주는 34%가 지역번호가 06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중요한 점은 오답을 고른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더니 호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저희가 서울 지역의 조작 의혹도 한번 밝혀보겠고요. TK, PK 지역의 특별 조사도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금요일 10시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이번 주는 영남 지역 특별조사 결과 발표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